백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신경을 쓸 여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16일에 당 대표실에서 비공개로 특보를 대표 임명을 했다고 하네요. 특별 보좌역을 줄여서 우리는 특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보. 그런데 이 특보로 임명된 사람들이 진짜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무성을 가지고 대표가 대표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무슨 조언을 한다든가 무슨 그런 역할이 아니라 다 총선에 나갈 사람들을 감투 하나씩 씌워주는 역할이 특보 아닙니까? 특보 명함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사실 특보 임명장 받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총선 캠프에 몸담았거나 또 사건의 변론을 맡았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 상당히 그 요소에 배치됐던 임직원들, 임원들을 지금 특보로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내년 총선에 나간다고 봐야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공천을 슬슬 시작한 것 아니냐. 이거 한 번에 다 하려면 복잡하니까 미리 자기들 측근들은 좀 여기저기다 가서 뛰어라. 그게 사실상 이재명이가 공천을 했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당헌 당규에 보면 경력을 6개월 이후 거. 그러니까 총선이 6개월 남았으면 6개월 이후의 경력은 이 기재를 못하도록 당헌 당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명하지 않으면 이제 2월 달부터 보통 총선 모드에 돌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경력을 못 쓰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특보로 임명받은 분들이 박균택, 송기호는 송파 그 지역구 변호사거든요. 이건태 변호사, 그 다음에 뭐 김문수 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전략 상임이사, 안태준 전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부사장, 임기열 전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특보단 상임 고문, 또 정의찬 전 경기도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 진석범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그 다음에 정진욱 전 이재명 후보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뭐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을 특보로 이렇게 지금 임명장을 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니까 현재 비명계, 그 뭐 이원우 의원이라든가 이 3선 이상 그 중진 의원들 들의 이제 지역구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을 또 특보로 임명을 해서 그러네요. 비명계에서는 지금 공천 학살이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공천 학살이고 어떻게 보면 비명계 자기한테 계속 이재명 대표한테 이 쓴소리 또 안티층이죠, 안티층. 그렇죠. 내부 총질을 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이 학살 공천 내지는 자객 공천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박균택 이분은 검찰국장도 했고 광주 고검장까지 했네요. 광상갑 광주에 이용빈 의원인데 이 비명계 아닙니까? 송기호 여기는 광주 광상갑이죠. 송파 을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건태 이분은 정진상 전 민주당 그 정무조정실장 변호사죠. 변호사. 경기 부천병의 김상희 의원은 이제 국회 부의장도 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일본 뭐 관광 이거 예약하고 그래서 논란이 좀 핸드폰으로 됐죠. 하다가 아주 한참 오염수 망신을 당했죠. 하는데 그 일본에 가서 이제 여행 그 할 생각이 메시지에 이제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좀 있었죠. 이 김문수 신용 뭐 보증재단 상임이사 이 사람은 또 이 순천 광양 곡성인데 거기 또 소병철 의원이 검사 출신이죠. 여기도 소병철 의원이 지금 이제 그 좀 말썽이 있었죠. 그 검찰에 사건 수임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검찰에 조사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정의찬 이 사무총장 이 사람 해남안도 진도인데 거기 윤재갑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또 근데 지금 거기가 복잡해요. 박지원 의원이 지금 그 출사표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장도 거기 나가겠다고. 특히 지금 전국적으로 해남 안도 진도가 지금
윤재갑 의원 지역구인데 정의찬 특보가 또 여기에 도전장을 낸다라고 하면 박지원 전 그 국정원장, 그 다음에 현 윤재갑 의원, 그 다음에 정의찬 이재명 대표의 특보, 뭐 3파전뿐만이 아니라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그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 아마 대표적으로 이 세 사람이 아마 혈투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국 그 선거구 중에 상당히 관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진성범 특보도 화성을 아주 대표적인 네. 비명 예, 이현욱 의원 지역 삼선이죠. 아닙니까? 이현욱 의원은 이제 비명계 그 사실은 좌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그 내부 총질하고 뭐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쓴소리죠. 예. 쓴소리를 참 달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옳은 소리예요. 예,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아마 여기도 이제 형식상은 다 경선을 합니다. 예. 경선을 하는데 어떻게 컷오프가 누가 될지 또 역시 귀추가 주목되는 곳입니다. 강의원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아마 남청년 의장까지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광주 서구갑 송갑석 예, 송갑석 의원도 뭐 대표적으로 비명계죠. 예. 정진욱 대선 후보 선대위 수행 대변인 광주 동남갑인데 거기도 윤영덕. 그러니까 이번에 특보들로 임명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비명계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지거나 거기서 활동을 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특보를 지금 임명장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양이원영 의원은 이 비명계 또 대표적인 광명의 양기대 의원 지역에 가서 양기대 그거 의원. 뺏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현근택 변호사는 윤영찬 성남중화 윤영찬 성남중화 의원 굉장히 오랫동안 그쪽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어요. 양문석 이 패널 많이 하는 통영. 사람 통영 전 통영위원장인데 지금은 안산 상록갑의 전해철 의원 예, 전해철 이쪽에 의원. 또 이경 부대변인은 대전 이상민 의원 유성구 의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특보단 말고도 뭐 김의겸 의원은 또 군산 가서 그러고 있잖아. 이 비례대표라든가 친명계 지역구가 없는 사람들이 전부 이 비명계들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지역구를 지금 탈환하겠다고 뺏겠다고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아직 총선은 꽤 멀었고 본인의 이 사법 리스크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보단을 임명을 한 거 보면은 최측근은 철옹성으로 지금 쌓고 있는 경우에 중이에요. 따라서는 옥중공천도 하겠다는 게 빈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영장이 실질심사가 이제 어떻게 인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 발부가 되느냐 중요한 기로가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만약에 이제 구속 영장이 발부돼서 수감이 돼도 지금 당장 국회의원직을 잃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 대표를 유지하면서 사실은 옥중 공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아직까지 이제 뭐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앞질러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초롱성을 쌓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친명계라고 하더라도 비명계에서 상당히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국민들이 그 비명계의 쓴소리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초롱성을 쌓는 이유는 내년 공천이 사실은 당 대표로서 상당히 영향력을 상실하느냐 아니면은 더 확보를 하느냐 관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내년에 원래 이제 사법 리스크가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또 인천에서 역시 출마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비명계 지역구의 친명계가 만약에 컷오프를 통과해서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로서 상당히 힘을 얻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 어떤 파워풀한 동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벌써부터 이재명 대표가 장기 포석으로 지금 특보들 임명을 해서 비명계 지역구를 탈환하겠다는 소위 말하면 점령하겠다는 이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조홍천 의원 아주 쓴소리 또 많이 하는데 꿈 깨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상 감옥에 들어가면 옥중 공천이 가능하겠느냐. 쉽지 않죠. 거기서 뭐 최고위원을 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외에 대안이 없다 그러는데
자기는 절대 동의하지 않. 왜 이재명만 있느냐? 168명이나 있는 국회의원에 이재명 빼면은 없다는 게 그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사상화 얘기가 나오는 거다. 난 조홍천 의원 얘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네. 굉장히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사람을 만들고 난세의 영웅이 나오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168명의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 뭐 여러 가지 뭐 분석이 있습니다만 이낙연 대표가 만약에 이재명 그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만약에 이제 젖어들면 옥중에 만약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낙연 대표가 컴백 안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또 김부겸 전 총리도 김부겸이라든가 마찬가지죠. 굉장히 많은 야권에 지금 그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보직이나 자리를 차고 앉았을 때 또 다른 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재명이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인가? 아니, 무슨 그러니까요. 장관을 하나 했습니까? 무슨 총리를 했. 성남시장하고 경기지사 네. 한 것뿐이 없어요. 당 그렇다고 해서 대표가 무슨 되면서 대단한 이제 캐리어를 갖고 있는 게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졸입니다, 실제로는. 그래갖고 검정고시로 중앙대법도 들어간 거, 그게 뭐 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자리가 만드는 거예요. 네.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난세 이제 영웅이 나온다. 그리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제 그 사법적인 조치를 받게 됐을 때 또 새로운 스타. 네. 그 김종인 의원이 얘기했지만 별이 또 뜹니다. 뜨게 돼야 굉장히 있습니다. 많은 별이 있습니다. 예. 근데 별이 반짝이지 않는데 반짝이는 별이 뜨게 되면 또 국민들이나 야권 성향 지지자들은 그분에게 또 지지를 보냅니다. 오히려 대체 지도부가 들었으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죠. 이재명은 계속 공격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프리미엄을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뭐 김부겸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딱 들어선다든가 뭐 이낙연도 마찬가지. 크게 뭐 이렇게 공격거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이는 없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이 수많은 별들 중에 반짝이는 별이 뜨게 되면은 또 대중의 관심은 그 반짝이는 별들에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그래서 없죠. 어두워진 지는 별은 또 사라지게 돼 있고 네. 이 역사의 그 한 장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섭리 아니겠습니까? 우주의 섭리처럼. 그래서 정치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뜨는 태양, 지는 태양. 또 내가 떠날 때를 알고 떠나는 사람은 국민들에게 각이 돼서 상당히 존경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고 계속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역시 추태를 부리고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정치인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처신, 이것도 정치인들의 덕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칭찬할 거리는 아닙니다만은 김남국 의원이 지금 불출마 얘기하시려고 불출마 선언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나마 내년 총선에 불출마라 하겠다고 항상 선언한 거. 가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국회 9월 본회의에서 제명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정치적으로 끝나는데 그래서 지금 윤리특위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에서는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구태여 거기다 칼질을 해야 하냐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김남국 의원이 저는 머리가 좋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요. 사실은 내년 4월 10일 총선 전까지 국회의원 하면 앞으로 한 8개월 정도 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기는 이 호인에 관련된 불명예가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왜냐? 국회의원 임기를 마쳤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나이가 젊지 않습니까? 40대 젊죠. 초반이니까. 예.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불명예 제대를 하잖아요.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이 되면 그걸로 사실은 정치적인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차차기를 노리는 한이 있더라도 임기를 마치고 나는 내년 총선 불출마하겠다. 굉장히 그 전략적인 접근으로 이제 총선 불출마를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총선 불출마 선언을 굉장히 잘했다. 저는 칭찬을 하고 싶고 40대 지금 41인가 둘입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참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픈데 뭐 얼마든지 뭐 지금 정치인들이 60, 70 정치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5년, 4년 금방 지나갑니다. 내년 총선 불출마하고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고 다시 도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자기의 아주 가장 그 친명 중에 친명인 김남국이도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하는데 본인이 이야기했던 대로 자꾸 꼼수 뭐 이런 거 쓰지 말고 제발로 걸어가서 실질심사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받겠다고 딱 했습니다. 선언하고 네. 의원들도 왈가왈부 더 이상 말라.
내가 가서 만약에 영장 청구하면 가서 받겠다. 그렇죠. 거기서 만약 기각되면 본인으로서는 완전히 끝나는 그냥 깨끗하니 허물을 벗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결단을 좀 내려야지 계속 이렇게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나려고 하면은 이건 죽는 겁니다. 사직생이란 말이 그래서 네. 나온 거예요.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한번 또 하시네요. 죽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다. 이걸 여기는 또, 살고자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애처로워요. 네. 예. 좀 이재명도 결단을 내려서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이시고 사법적인 결론에 순응을 하시면서 장기적인 포석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조언을 감히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촉구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